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유석입니다. 오늘은 해병 제1상륙사단이 1959년 포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주둔했던 해병 제1상륙사단의 고향 경기도 파주 금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방금 해병 제1상륙사단이라고 하니까 해병이 아니라 해병대 제1사단이 맞는 게 아니냐, 명칭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시 정확한 부대 고유 명칭은 해병 제1상륙사단이 맞습니다. 이렇게 몇 년대, 몇 사단, 이런 고유 명칭과 별도로 1980년대 1사단의 9118 부대라는 명칭과 같이 네 자리 숫자로 된 이름을 통상명칭이라고 하는데,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 1사단의 고유 명칭이 해군 제1해병사단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때문에 해병 제1상륙사단이라는 고유 명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병 제1상륙사단이라는 부대 이름 맨 앞에 당시엔 해군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 제1보병사단, 또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육군 제1포병여단 하는 식인데, 맨 앞에 육군, 그리고 부대 창설 순서에 따른 숫자, 그 다음에 보병 또는 특전여단, 포병이니 하는 식의 부대 병종,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 여단, 이런 식으로 부대 규모를 조합해서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 제1상륙사단은 해병대에서 상륙전을 수행하는 사단 중에서 첫 번째로 창설된 부대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병 제1상륙사단이 1959년 포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즉 서부전선에 주둔하던 시절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51년 강원도 도솔산 그리고 김일성고지 펀치볼 등 중동부 전선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해병 1년대는 1952년 3월 서부전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 해병 1년대는 임진강 북쪽의 장단지구에 투입되는데, 이로써 해병 1년대는 그 1년 전인 51년 2월부터 김포지구를 방어하던 해병대 독립 5대대와 같이 서부전선 일대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럼 52년 당시 해병대는 장단지구의 1년대 및 김포지구의 독립 5대대, 그리고 백령도 등의 독립 41중대, 원산 앞바다 여도 등의 독립 42중대, 또 함경북도 명천 앞바다 양도의 독립 43중대로 편성된 도서부대, 이렇게 1개 연대 및 2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를 작전 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병 1년대는 장단지구에서 해병 제1전투단으로 확대 개편되고, 6.25 정전 이후인 54년 2월 1일 임진강 남쪽인 경기도 파주 금천에서 해병 제1여단을 창설합니다. 하지만 해병 1년대 및 그 이후의 1전투단 그리고 1여단은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해병 제1여단 창설 그 다음 해인 55년 1월 해병 1여단을 모체로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사단인 해병 제1상륙사단이 창설됩니다. 장소는 1여단을 모체로 했으니까 당연히 금촌이 되겠죠. 그럼 지금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 금촌이라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해병 1여단 또 1사단이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출생할 당시, 그러니까 고향이 파주 금촌이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부산 용두산에 있었으니까 해병 1사단의 본적지는 부산 용두산, 하지만 최초에는 해병대 사령부가 진해에 있었으니까
원적지는 경남 진해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주 금촌에서 태어난 해병 제1상륙사단은 1959년 3월 12일 포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김포반도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개 연대를 김포 지역에 남겨두고 제1임시여단이라는 좀 애매한 명칭의 여단에 그 연대를 배속시켰습니다. 물론 포항에 내려간 1차단에서는 김포 임시여단에 배속된 연대를 1년 주기로 교대시켰습니다. 그럼 1, 2, 3 연대 중 한 개 연대가 포항에서 김포로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럼 최초 파주 금촌에서 창설된 해병 1여단, 그리고 그 이후에 해병 제1상륙사단은 54년 2월부터 59년 3월까지 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주 금촌에 주둔을 했다는 뜻인데, 오늘은 그 5년여 동안 해병대가 주둔했던 파주 금촌 주둔지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며칠 전 직접 금촌 현지를 찾아가서 부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인근 마을에 사시는 어른들께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찾아가기 전에는 그쪽이 워낙 도시화가 진행돼서 전혀 흔적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다행히 부대 주둔지만큼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서지 않고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대 주변 마을 역시나 개발이 안 된 관계로 당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다는 동네 7, 80대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서 그때의 모습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찾아간 코스대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는 그날 먼저 지금 배경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해병 제1상륙사단 전공선양비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1560번지. 근데 거기가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아주 큰 길, 그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다가 지번이나 장소를 정확히 찍지 않으면 찾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이라서 길을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찾아가시면 주차장이 아주 넓어서 뭐 차를 대기도 편하고, 또 바로 옆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병대 파주시 전우회 등의 사무실도 있고, 이 전공선양비 말고도 여러 의미 있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바로 과거 50년대 해병 제1상륙사단이 주둔했던 지역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치는 여기서부터 북쪽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과거 1사단의 위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선거리는 2km지만 자동차로 가시게 되면 제법 많이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맨 왼쪽에 강화도, 그리고 김포반도, 또 동쪽으로 한강 건너서 이쪽이 일산 신도시, 그리고 그 북쪽에 이렇게 노란 표시들이 많은 지점, 여기가 바로 오늘 찾아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면 이 아래쪽이 전공선양비, 그리고 왼쪽 여기가 지금 파주시청 등에 있는 파주 중심가, 그리고 또 그 위쪽 제가 지금 미리 노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과거 해병 제1상륙사단이 5년간 주둔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성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1사단 주둔지의 서쪽은 이쪽이죠. 여기는 아파트 등이 들어서서 완전히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 이쪽 동쪽, 동남쪽, 이쪽 지역은 비교적 개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리 제가 아동 1통 경로당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건 이 동네를 찾아가셔야만 과거 1사단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때의 사연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네가 부대의 후문,
그럼 여기가 부대 후문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서쪽 여기가 정문이라는 뜻인데 정문 쪽에는 당시 마을이 없었고 후문 이쪽에만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이 동네에만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길 찾아가시려면 파주시 아동 1통 마을회관 또는 아동 1통 경로당 아니면 파주시 앞골길 131번지를 찍고 가시면 됩니다. 앞뒤 할 때 그 앞골입니다. 131번지. 그럼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서 여기를 가시려면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곧게 뻗은 여기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동쪽 여기가 통일로인데 지도 동남쪽 서울이나 봉일천 쪽에서 이 통일로를 따라서 문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기 지금 제가 PX 마을 앞 교차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지나서 이 은행마을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PX 마을이라는 지명은 50년대 당시에도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미군 PX가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여기에 미군 PX가 있었다면 그 주변이 PX에서 나온 미제 물건들로 상당히 흥청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50년대 당시에는 여기에 양공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선 안쪽에 해병 1사단 중상사들이나 장교들은 이쪽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앞골 또는 통일로 쪽 PX 마을까지 나와서 영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노란색으로다가 이 부대 울타리를 표시했습니다만 이건 현재의 모습이고 당시에는 철조망이라든가 부대 울타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후문 쪽에 이 앞골 사람들은 이렇게 후문으로 들어가서 부대 연병장을 통과한 다음 정문으로 나가서 금촌장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민간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전처럼 그냥 지나다닐 수만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예전 그 해병대 그때가 더 좋았다 라면서 과거를 회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당시 울타리가 없었다는 것은 영내 생활을 하는 대원들 역시나 아주 쉽게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 해병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 긴바위, 즉 울타리가 없었다면 부대 주변 마을에서는 매일 밤 뭔가가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 왜? 해병대가 긴바위 훔쳐간 거죠. 육군에는 없는 해병대 정모, 그러니까 팔강모 말고 해병대에서 우체부 모자라고 불렀던 정모를 만들게 된 배경이 밤에 해병들이 긴바위를 많이 했는데 이때 팔강모는 뒷주머니에 쑤셔 넣으면 됐지만 정모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모를 보급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가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마을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지금 아동 1, 2에서 50년대 당시 해병 1사단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원주민, 그 중에서 남자분은 딱 3분이라는 것 같습니다. 뭐 고향 밖에 이제 이렇게 대처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아무튼 제가 직접 그분들께 여쭤본 결과 해병대원들이 마을에서 무언가를 털어갔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년대 당시 1사단에서 근무하셨던 선배님들 또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첫째, 1사단 영해 거주자들이 집집마다 살고 있는데 어떤 간 큰 해병이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냐. 둘째, 당시 대부분 초가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나 어렵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해병들이 털 물건이 없었다. 셋째,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건데 호랑이는
자기 산에 있는 토끼는 안 잡아먹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털었다면 근처 육군부대의 주변 마을을 털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해병들한테 물건을 털리는 일이 그런 건 결코 없었다. 이렇게 당시 주민 그리고 근무했던 해병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과 어린 해병들 간에는 수양아버지, 수양아들 그런 관계를 맺는 보기 좋은 모습이 흔했다고도 합니다. 대신 미군 PX가 있던 PX 마을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미군 PX를 관할하던 퍼스트 캐벌리, 즉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사단 마크에 말대가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미 육군 기병사단장이 우리 해병 사단장에게 대한민국 해병대는 PX 출입을 금한다면서 정식으로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해병들이 긴파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 전에 55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무렵 미 해병 1사단이 본국으로 철수를 준비함에 따라 한국 해병 1사단은 미 해병 1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작전권을 이양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로써 한국 해병 1사단은 이전에 미 해병 사단 예속 여단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강화도를 포함한 김포반도 방어 임무가 해병 제1상륙사단 예하에 김포 전투단에게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김포 전투단은 그 이전에는 김포 임시연대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 육군 제1기병사단이 우리 해병 1사단의 최근접 부대였지만 그 이전처럼 한국 해병대가 미군에 배속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협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 기병사단장이 해병들을 출입금지 시켜달라고 요청했겠죠. 아무튼 문산 선유리에 있던 미 해병 1사단은 한국 해병 제1상륙사단이 창설된 55년 1월 15일부터 약 2달 후인 3월 드디어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해병 1사단장이 예하에 김포 임시연대 또는 김포 전투단을 한번 순찰하려고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김포대교, 일산대교, 심지어 행주대교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김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50년대 말까지 김포 해병연대는 일종의 쉬는 부대 그런 개념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6.25 전쟁 중에 장단 사천강지구 전투를 수행했던 해병 1년대가 1952년 10월 1일부로 제1전투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당시 강기천 중령이 지휘하던 김포반도의 독립 5대대가 장단 지역으로 들어와서 전투단의 예비대가 되고 1대대가 김포반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건 1대대가 장단 지역에서 입은 전투 손실을 보충하고 부대 재편성을 위해 김포로 보냈던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단 파주와 같이 적과 지상에서 직접 접해 있는 게 아니라 한강 하구라는 천연 장애물을 전방에 둔 김포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했던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5, 60년대에는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서해 5도도 비슷한 개념이 강해서 여기에 배치되면 룰루랄라 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위성지도가 아닌 50년대 당시 금천 1사단 본부에서 실제 촬영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에서 대부분연도 가난한 어느 전방을 수입한 우리 국군 해병대 10월 25일 문산지대에서는 우리 해병대의 신설 제2연대 일명 땅령부대의 상병식이 대통령 앞에 인도같이 가운데 선명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우리 해병대가 멸망군에서 수입한 보물을 찬양하시고
앞으로 무분별하여 통일만수의 정책을 나가는 분실을 가졌습니다. 미 대통령각하 내외분께서는 12월 8일 김 국방부 장관과 오 공보실장을 대동하시고 해병 제1사령본부와 미 제1군단 사령부 및 동군단 소속 포위기 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이날 백설이 뒤덮인 해병 제1사령본부에 도착하신 대통령각하께서는 영하 12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친히 김성은 중장으로부터 관내 상황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전차대와 전포대 등을 시찰하시어서 해병 대상병들의 노고를 위무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두 편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이연대 창설식 영상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동해 서해 부대를 모체로 이연대를 창설한 1953년 8월 15일에 촬영된 영상이므로 이때는 54년 2월 해병 1여단이 금촌에서 창설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상 속의 장소는 금촌이 아닌 문산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은 해병 1사단이 창설되고 10개월 정도 지난 55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이므로 금촌의 1사단 본부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영상 속에서는 부대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50년대 금촌 해병 제1상륙사단의 모습입니다.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모습 같은데 아래쪽에 연병장이 있고 산 정상 쪽으로 많은 건물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찍은 사람 뒤쪽으로 부대 후문이 그리고 사진 왼쪽으로 쭉 걸어 나가면 부대 정문이 있다는 뜻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성사진과 50년대 당시의 사진을 같이 올려놨는데 그럼 위성사진의 연병장 동남쪽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사단본부를 바라보고 촬영했다는 뜻. 지금 위성사진에서는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주 많은 콘셋 건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성사진 왼쪽에 이쪽 정문을 통과해서 북쪽에 이 골짜기에는 포병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 여기서 근무하신 선배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화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서로 다른 위치를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서 이쪽 정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측에 미 군사고문단실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저는 역시나 연병장 서쪽에 여기를 군사고문단실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50년대 당시에 부대 안에는 연병장이 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성사진에서도 이쪽 북쪽으로 두 번째 연병장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대 후문 밖 여기 아까 서두에 이미 설명드린 이 앞골에 사단 군악대가 위치했다고 합니다. 매일 북치고 나팔 불고 시끄러우니까 사단본부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떼어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50년대 당시에도 후문 밖에는 에로19 정도가 이착륙하는 작은 비행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도 이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병 제1상륙사단이 포항으로 떠난 1959년 3월 12일 이후 이곳에는 과연 어떤 부대가 들어왔을까요? 위성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역시나 군부대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해병 1사단이 떠난 직후 이곳에 주둔한 부대는 수도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맹호부대, 수도기계화사단, 줄여서 수기사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냥 수도사단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동네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3, 4년을 주기로 해서 다른 부대로 교체되다가
최종적으로 월남전에서 철수한 1972년 이후 육군 구사단, 즉 백마부대 28년대가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른쪽 백마부대 구사단 마크 아래에 도깨비 마크가 구사단 28년대 마크인데 지금은 28여단이라고 부르겠죠. 아무튼 예전 기준 구사단 28년대, 즉 도깨비 연대가 지금도 해병 1사단의 고향인 금촌에 주둔한다는 사실입니다. 육군에서 구사단 28년대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훈련이 많고 고생이 많은 부대라서 진짜 먹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떨어지면 나는 제대할 때까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 죽이고 산다고 그럽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제가 육군 출신들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귀신 잡는 해병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는 맹호, 호랑이 다음으로 도깨비가 들어왔다. 뭔가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구사단 28년대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 그 해병 1사단에 뭔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땅을 좀 파보시면 그 이제 풍수 지리상 뭐가 묻혀 있을 것 같아요. 구사단 28연대장님은 28여단장님은 거기를 갖다 좀 이렇게 파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편하고 사고도 들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월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청룡과 육군 맹호, 백마, 이렇게 세 개의 부대가 비록 서로 다른 시기입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아주 묘한 인연만큼이나 이 지역이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중에 임진강 북쪽 장단 지역에서 처절한 전투를 수행했던 해병대가 임진강 남쪽의 파주 지역으로 내려와서 1954년 2월 1일 해병 제1여단이 경기도 파주 금촌에 주둔한 이후 제1상륙사단을 거쳐서 59년 3월 12일 포항으로 떠나기 전까지 만 5년 넘게 주둔했던 해병대 1사단의 고향마을 파주 금촌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보고 현장에서 아주 뜻깊은 감회를 느낄 수 있었기에 감히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언제 한번 둘러보시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